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저께 열렸었습니다. 항소심이었죠.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후에 정경심이 자청을 하면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내년 2월 8일 결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진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은 내 남편이 한 것이 아니라 나 정경심이 혼자 한 것이다. 울면서 판사 앞에서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로지 제가 다 한 일이니 선처를 바란다라고 판사 앞에서 울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래서 어제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조국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뻔뻔할까? 이런 걸 만들었다가 오늘 다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함세웅이가 추미애 출판 기념회 때에 남성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대단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고 비판의 소리가 높았었는데 그 말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방울 달린 남성들이 여성 하나만도 못하다. 깜나라 조중국 시간입니다. 조국이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을 탓할 이유는 하등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 조원이 담당하는 교수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아와 가지고 재판에 그것을 제출했었습니다. 담당 교수의 한 얘기가 해당 시험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낮은 테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성적 비중이 2% 내외로 미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조국이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에 제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데에 그것도 아들이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너는 앞에서부터 풀어라. 아빠는 뒤에서부터 풀게. 엄마는 마음대로 말 그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족이 총동원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협업으로 단순한 암기 문제를 풀었어야 했나? 교수 말대로 한다면은 아주 단순한 암기력 테스트인데 자, 준비가 되었니? 아빠, 엄마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 방송에 나와서 직접 조국이가 한 말입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법제도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을 받았으면은 범죄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형벌 규정이 없다. 형벌 규정이 없다. 조언의 경우 학문적 부정 행위가 경미해 보이기 때문에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협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여기에서 맥도날드 교수는 조국에게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니다. 교수는 경미한 부정 행위라 대학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경미하든 중하든 간에 부정 행위 자체가 성적의 2%든 4%가 반영이 되든 정상적으로 혼자서 시험을 제대로 치른 학생은 그만큼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미하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뒤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을 답변으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이런 서면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볼 때에 조국이와 어쩌면 닮은 교수를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수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평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또 다르게 질문 하나 던져보죠. 만약에 마약을 흡입했을 때에 처벌을 받는 주가 있고 처벌을 면제해 주는 주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벌 받는 주에서 마약 흡입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인근 지역으로 면제를 받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교수의 일방적인 잣대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뽑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일화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신이 집에서 남도 모르게 알 수가 없죠.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때 그 소년이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자기가 마리화나를 혼자지만은 피웠다라는 그 자책감 속에 성년으로 자랐다가 자기 양심의 것을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성년이 되어서 남을 재판하는 존경을 받는 대법관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년은 양심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대법관 자리, 영예스러운 그 존경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신선한 충격이자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한 그런 기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 교수에게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조국도 한심하기는 매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모습이 서글퍼 보입니다. 명색이 대학 교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형법 교수가 찌질하고 아주 쪼잔한 그런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릴 것은 다 누려가면서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는 그 자체가 대학 교수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었죠. 또 법무부 장관, 비록 35일짜리 단명한 법무부 장관이었지만은 그 장관도 지냈었습니다. 장관 마지막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관의 봉급도 받고 대학 봉급도 받기 위해서 장관 사직을 내놓고 20분 만에 바로 대학에 복직 원서를 냈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정말 조국의 부끄러운 민낯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 몇 푼을 받으려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들던 자가 자기는 봉급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꼼수와 저지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 파면되기 전까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봉급을 2년 가까이 받은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담당하는 그 과목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강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과목이 그대로 열려만 있었지 강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수가 살아있는데 다른 교수를 청빙할 수도 없었고, 본인이 학교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년 가까이 봉급을 그대로 받아온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딸과 함께 책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책팔이, 감성팔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딸은 어떻습니까? 엄마 면회를 가면은 엄마는 자신이 밝게 웃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을 엄마는 더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이 말을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자기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설사 엄마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더라도 자숙하고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자랐을 때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배고픈 시절에 당신께서는 굶어가면서도 나 배부르다, 너희들 실컷 먹어라. 나는 배불러, 너희들 실컷 먹어라. 당신은 배를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배불리 먹였던 것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라온 우리들인데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것 그냥 단순히 철딱서니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집안의 교육이 막대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요. 딸 조민이가 입고 다니는 옷부터 여행 가서 즐기면서 노는 모습을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얼마나 돈벌이에 또 나섰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영화의 몸인데 영화의 몸 아니겠습니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딸이 서울대 전문의학원에서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었죠. 그런데 장학금을 서울대로부터 2번씩이나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의전으로 옮겨서 입학을 했는데 낙제를 하면서도 격려로 힘을 내라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정경심이가 딸에게, 조민에게 남들이 알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오케이, 크크크. 문자를 쓴 것이 나중에 그대로 재판에 제출된 것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조국은 그런데 언론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돈 몇 푼 받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부터가 대학과 그리고 공직에서 봉급을 2번씩이나 받아가면서 이 정도라면 이것이 사람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봉급을 받고 또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2년여 동안 또 봉급을 받고 딸아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장학금을 받는데도 남들 눈에 보이니까 조용히 하라.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우리 평안 평민들, 보통 시민들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다시 정경심의 그제 재판으로 돌아가지요. 서울고법에서 정경심이가 피고인으로 나와서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은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피고인 신문을 자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자청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솟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니, 다 잃었다니. 누가 무엇을 뺏었다는 얘기입니까? 다 내려놨다라니 무엇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까?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검찰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아니라고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억울한 누명이라고 부인하면서 숨기고 감추고 거짓 진술을 해왔던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셀프 스펙이니 셀프 성장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니까 감옥살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다 잃었고 다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법정 진술에서. 또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죠. 내 남편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부산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 바르게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줄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면은 가족 모두가 뻔뻔한 중범죄자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감옥에 들어가야 옳은 일인데 이제 와서 남편은 모르는 일이고 모든 것은 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이런 진술을 한다면은 지나가던 소가 정말 웃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당신의 가족들은 정말 엉뚱하게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 4월 총선에서 혹시 당신이 말하는 원칙주의자인 조국이가 배지를 달기만 해라. 배지를 달기만 하면은 이재명이처럼 승승장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잘못한 것이고 조국은 죄가 없다라고 열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조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을 둘러봐도 당신들처럼 배운 사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것도 지저분하게 시궁창 같은 추한 집안은 없을 겁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당신들의 모습에서는 반성이라든가 잘못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 정경심 씨, 당신들은 지금까지 조국의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년 4월에 4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법원에서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던 정경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 조국이는 전혀 몰랐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몇 년째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가 이제 와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혼자 한 것이다.
법원이 바보입니까? 판사들이 멍청이 바보들입니까? 끝까지 이런 거짓말을 남편을 위한다고 이걸 최후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에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인 조국 씨. 진실을 법정에 가서는 다 밝히겠다라고 외쳤던 조국 씨. 함생호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조국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방울 달린 남자가 에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